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마 오늘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수원지검이 올린 기소할까요? 결재 서류에 도장 딱 찍었습니다. 결재해. 기소합시다. 기소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결해 줬으니 우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쯤 기소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이요. 여러분께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제 현장 취재를 아주 자세하게 했던데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정섭 부장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그 얘기가 고스란히 다 나온 겁니다.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그 수사를 무마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의 대검 반부패부장. 이제 그 사람이 뭐 수사 지휘의 일환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언행은 수사 지휘의 탈을 쓴 수사 무마였다. 이것은 일선에서 소신 있게 일하는 검사들이 가장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사건이다. 정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수사 지휘의 외피를 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멀리 갈 것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가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으면, 서령, 외풍, 외압이 있더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그것을 차단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검찰개혁이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나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정섭 부장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격탄으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니 검찰 조직에서 제2인자인 왼쪽에 있는 분이 윤석열 제1인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제2인자. 아니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글쎄 검찰총장의 제2인자를 앞으로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설령 이성윤이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기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수원지검 수사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쳤대요. 네, 박수 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사 심의를 해야 되는, 사실은 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치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박수를 치면 안 되죠. 그냥 무표정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양창수 위원장도 얼마나 마음으로 시원하고 통쾌했으면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겠습니까? 현장 취재에 따르면 막 박수를 서너 심사위원들이 치다가 이거 박수는 치면 안 되지. 그리고 손 내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양창수 심의위원장 올해 69살 대법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지요. 제주도 출신이고요. 서울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했던 원로 법조인입니다. 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옳거니 잘한다. 이정섭 부장판사, 오 내 후배 검사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지.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정섭 부장검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정섭 검사가 다 대답을 합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E+에서
메신저로 오간 각종 쪽지와 각종 보고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안양지청이 당초에는 대검찰청에 통상의 수사 보고를 했다가 더 이상 수사 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다시 수사 보고를 했는데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빼박 증거 제1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제1호. 이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양창수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 8명이 수사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어. 이 정도면 충분. 바로 기소. 이렇게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참, 요즘 검찰이 11시 김광일 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결정을 내려서 속보를 전해줍니다. 박은주 국장님 왜 웃으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렇게 딱딱 시간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속보, 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 단행. 방금 드린 말씀은 실없는 농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앞뒤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방송 혹시 누가 보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살아있는 정권, 현 정권의 방패막이 검사. 어제 말씀드렸죠. 6가지 정도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이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하지마, 결재 못하겠어, 아니야 라고 쉴드를 쳐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오른팔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기소가 되면 보통의 상식 있는 정권이라면, 정부라면 당연히 직무배제, 당연히 자진사퇴, 혹은 직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수원 이런 데로 발령. 아니, 앞선 정권 말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서울 서초동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연수원으로 발령 내버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조차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자신들 편이면 기소를 당하건 피고가 되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건 아무런 관계없이 현직 그대로 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서 다 징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요? 참, 정말 아마 여러 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라인하고 거의 실시간 단위로 상의하고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 오른팔이 이제 기소를 당하면 국민 여론이 빨리 직무 배제시키라고 여론이 들끓을 텐데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박 장관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소가 된다고 해서 다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 그랬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 사람도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현재 자기 자리 그대로 자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제 생각은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것 말고 장차 내가 50대 중반, 60대 초반이 됐을 때 고위 공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차 위반 딱지 하나 떼이는 것도 무서워해야 되고, 이사 갈 때도 혹여 위장 전입은 없는지, 다운 계약서는 나 몰래 누군가가 쓰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뭐 장사꾼으로 나는 그냥 산에서 칡뿌리 캐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전 국민 앞에 서서 그 국민이 준 어마어마한 수십조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나라를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차 위반 딱지 하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 말씀 끝.